것도. 근데 어떤 기준점이 좀 있어야죠. 그냥 마냥 이게 돈이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배워서 돈 된대. 절대 그렇게 기술 배우시면 안 됩니다. 돈. 정확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CCTV를 가지고 기술 교육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세상에 이런 기술 교육을 하는 곳이 왜 없을까? 예,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안 가르쳐 줍니다. 예, 예,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은 곧 경쟁이고 곧 비딩이고, 우리 멘토링 같은 경우 학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너무 잘 됩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알려달라 합니다. 봤더니 수익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생기고 하는 것을 이 근처에 하나 내가 차릴 건데 와서 이 학원 하는 방법 좀 설립하는 방법하고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예,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가 답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여기서 제가 한 23년 정도 현업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근데 똑같았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와서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꼭 알려주면은 뭐 돈을 떠나서 나하고 경쟁이 되고 내 고객하고 또 겹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한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된 거죠. 계속 주위에서는 알려달라 하지만 뭐 이런 말로 다 포장을 하죠. 경기 안 좋아. 안 돼 이거 보안 사업 정말 하향 시장이야. 그리고 넌 포화 상태야. 하면 다 망해. 이런 말들로 진짜 한 5, 6년을 다 눌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버는 분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위에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장사 잘 되고 돈 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돈을 버는 것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생각이 좀 틀에 완전 바뀌었고, 이게 진짜 아니구나. 뭐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구나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 오셔서 집까지 오셔서 저한테 이 기술 습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뭐 하루가 아니라 뭐 한 달 내내 뭐 몇 달 동안 저한테 와서 했던 거가 기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단 한 명의 고객도 비딩이 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CCTV 하는 업자들도 많고 있을 텐데 왜 안 할까요? 알려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기술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원에서 강의하라고 하면은 못 하거든요. 잘. 또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하는 대로 네임밸류가 있고, 또 자기가 기술력이 있는 사람 기술력이 나는 데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 기술력을 언어로 순환시켜서 얘기하는 방법을 몰라요. 오셔서 저 처음에 그랬죠. 왜냐면 강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을 놔두고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강생분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한지 아세요? 이거 왜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거 이렇게 옛날부터 그냥 이거 왜 이렇게 감았죠? 이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사수가 옛날부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러니까 이제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상한 데로 가게 되죠.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잘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 습득력이 있고 강의도 좀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CCTV를 알려주고 기술을 강의하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오시는 지금 수강생 교육 받고 계시지만 영상으로도 저희 그 카페에 보시면은 수강생 전문반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커리큘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영상만 보고 얘기만 들으면 잘 습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같이 보면서 영상을 보고 직접 실습해보고 하니까 훨씬 빠르고 시간도 습득력이 빠르신 겁니다. 아무리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뭐 일주일 만에 막 계속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해보기도 하고, 책자 없이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다 해야 되는구나. 책도 드리고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 실습하고 또 현장 실습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진짜 고객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커리어를 만들고 커리큘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알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CCTV나 보안이나 통신 쪽에는 뭔가 교육하거나 하는 곳이 없구나. 뭐 타일 뭐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교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습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고 타일 할 때는 고무로 딱딱딱 치고 자르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약간 사부작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틀린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멘티님은 물론 여기 찾아오셨지만 기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 뭐 청소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기술을 앞으로 어떤 기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을 좀 배워보겠다. 제가 우리 멘티님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그냥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조항이 어떤 거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내가 기술을 배우려고 해. 근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어떤 기준점이 좀 있어야죠. 그냥 마냥 이게 돈이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배워서 돈 된대. 절대 그렇게 기술 배우시면 안 됩니다. 돈 못 벌어요. 정확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은 내가 이런 기준이니까 이런 기술을 배워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동량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돈 버는 데 앞에서 주위에 요즘 CCTV 많이 달린대. 이렇게만 듣고 창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곧 자기와 합리화하고 이게 망하게 되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이 기술 창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보는 거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멘티님은. 사실 문과 출신이라서 이공계 계통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업무 특성상 네.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행정 업무를 하더라도 네.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옆에 동료라든지 뭐 선배님이 계시면 여쭤볼 수는 있는데 네.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서 의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답답하거나 이제 초조하거나 머리가 막 생각이 많아집니다. 좀 비울 때는 비워놓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래 위에 집지는 것처럼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지원을 잡은 거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100% 맞지는 않지만 카테고리 6을 가지고 그 선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라 그거를 제가 할 때도 있어요. 급하게 보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난 잠시 바쁜 일이 있어서 저기 실장하고 미팅 좀 하고 올 테니 이 마무리 좀 부탁을 할게. 그럼 가르쳐주지 않고 한 거잖아요. 옆에서 보기는 했는데 직접 해보려니까 좀 떨리고 잘못하다 보면 이거 또 일을 더 크게 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조마조마하고 그랬었는데 시간 날 때는 조금씩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 접속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저희가 또 카메라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알아서 그걸 포트에 꽂아서 직접 영상이 표출이 되면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옆에서 보기만 했으니 이거를 실물로 해봐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 수준까지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전문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교육기관이나 교육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좀 아시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그쪽 계통에서 오랫동안 했으니까 했을 때는 뭐 특별한 데가 없고 이렇게 지금 잘 안 나는데 어딘가에 서울에 한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CCTV 택이라는 데를 알아서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멘티님은 이제 일단은 그런 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업종이나 직종이 엄청 다양하세요. 뭐 진짜로 여성분도 오셔가지고 저희 혹시 그 유튜브 채널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기술을 배워서 완료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심지어 또 스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뭐 해외에서 오셔서도 기술을 배워서 해외에서 호주에서 가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요. 이 기술은 정말 해외에서 가면요 너무 빛을 발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갖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기술이라 하면은 어떤 기준점이 있냐 뭐냐면은 이 기술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이라고 치면은 10년 전의 타일의 시공공법과 지금의 시공공법, 앞으로 향후 10년의 시공공법 과연 차이가 있겠냐. 뭐 폄훼하거나 제가 이 기술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어떤 내가 기술밥을 먹고 평생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명확한 기술을 가지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기준점이 뭐냐. 앞으로 발전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통신 아니면 CCTV 그냥 이게 그냥 CCTV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속에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온도 체크하시는 거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그 CCTV입니다. 그 CCTV 저한테도 뭐 100억, 200억 막 이런 오퍼가 들어서 저는 안 했지만 뭐 다 CCTV입니다. 그게 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통신 속에 녹아져 있고 CCTV 속에 녹아져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전의 CCTV, 지금의 CCTV, 앞으로 10년 뒤의 CCTV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내부에도 AI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AI CCTV가 예전에는 CCTV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건데 화면을 보는 거 그렇게 녹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취합하고 이거를 다 아웃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속의 내부에서 사물 인터넷 IoT와 조합해서 뭔가 날려주고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장황하고 너무 복잡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드는 과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정말 여자분이 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이 CCTV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첫 번째 너무 높습니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냥 단순히 유튜브에서 선 깔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한 기초, 뭐 네트워크 세팅, 뭐 이 카메라의 어떤 용도, 그다음에 이 카메라의 성능, 기능, 아무 카메라 가져와서도 이걸 딱 보고 이렇게 재원이 써 있으면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충분히 짧은 교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